BW는 자, 안내분 오늘날의 대통령 후보가 되고 한때는 거의 1등 후보를 거의 따라잡고 심지어 추월했다고 하는 여론조사가 나올 정도로 강력한 대선 후보가 된 바탕이잖아요, 안내분. 오늘날 소위 안철수 후보의 성공 신화의 바탕입니다. 그래서 안내 비커로 안철수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안철수 후보께서 공정경제를 얘기합니다. 공정경제. 근데 이 안랩에서 오늘날 안철수 후보가 막대한 부를 취득하고 안랩이 성공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어요. 그게 이 신주 인수권부 사채 BW라는 거예요. 저거는 원래 회사가 비실비실할 때 외부로부터 자금을 많이 이렇게 끌어들여야 되는데 그냥 사채, 즉 돈을 빌리면 누가 빌려줍니까? 안 빌려주니까 빌려주는 사채의 본질에다가 플러스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까지 주는 일종의 두 가지 유인 요소, 꼬드기는 그런 아주 특수한 경우에 발행되는 사채거든요. 이 사채를 1999년에 발행합니다. 총액은 25억 원. 그런데 다음에요. 그 당시에 주주가 여럿 있었는데 그 주주 중에 법인 주주가 있어요. 산업은행, 삼성 SDS, 이런 LG 이런 법인 주주가 있었는데 전부 다 원래는 신주 인수권부 사채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발행하기 때문에 아주 경청해 주는 자세는 아주 예. 좋습니다. 예. 신주 인수권부 사채는 아주 예외적인 거기 때문에 주주들한테 고르게 배정을 해줘야 돼요. 지분대로. 좋은 거잖아요. 옵션을 두둑히 주는 거잖아요. 근데 완전히 몰빵을 해주는 거예요. 안철수 주주한테. 최대 주주. 그런데 문제는 이 당시에 안랩의 대표이사가 누구냐? 안철수예요. 무슨 얘기냐? 본인이 자기한테 다 몰아주는 결의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걸 자기거래라고 하는 거예요. 증권거래법상 내부자 거래. 예를 들어서 내가 회사 하는데 우리 김보엽 기자님한테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이사예요. 야, 이거 이번에 상장할 거니까 이러면 상장하면 돈 대박나. 이거 주가 확 뛰어. 그러니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주식을 사놓는 거. 저는 살 돈이 없어요. 이렇게 대표이사와 제3자 간에도 이게 내부자 거래, 내부자 정보를 공유해가지고 대박나는 걸 처벌하는데 이거는 대표이사 본인이 자기한테 몰빵 주는 그런 거잖아요. 반론을 하면 당시에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열렸고 그렇게 하는 게 다른 이사들, 대주주들도 이득이 된다라고 생각해서 동의를 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요. 하는데 산업은행과 삼성 SDS는 정상적으로 균형적으로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배정을 받았으면 상장은 문제가 없었어요. 그거 안 했더라도 상장 가능합니다. 바로 이 대목입니다. 상장이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상장 가능했고요. 두 번째 그렇게 했다라면 이 법인 주주들은 엄청난 몇백억에 몇백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엄청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걸 포기했으니까 그 법인들의 배임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법률적으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삼성 SDS에서 거기가 이재용 그 자매 남매한테 몰아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삼성 SDS의 이재용 씨는 대표이사가 아니잖아요. 3자예요. 아까 제가 예를 들었다. 근데 안랩은 본인이 자기한테. 나쁘죠? 더. 근데 삼성 SDS는 그래도 이 발행가액 전액을 다 납입을 합니다. 회사에. 한 300억 정도를. 근데 이 안랩에서는 25억 발행가격인데 그 중에 3억 4천만 원만 납입을 해요. 왜? 20년 만기로 잡아가지고. 20년 만기짜리가 없어요. 조금 어려운 말인데 3억 4천만 원 딱 집어넣고 1년 뒤에 빼가면서 결국 주식으로 전환하고 그리고 1년 뒤에 상장함으로써 무려 한 3, 40억에 2년 만에 대박을 내는 거예요. 아주 나쁜 자본가입니까? 아니면 당시에 보편적으로 횡행하던 방법을 쓴 그러저러한 자본가입니까? 삼성 SDS는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유죄판. 저는 동일하다고 보는데 저쪽에서는 안캠에서는 동일하지 않다라고 주장을 해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발행 가격의 문제입니다. 한번 다음에 해보실래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철수 당시 대표이사가 만약에 BW를 자기한테 배정함으로써 원래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자기 지분율은 39.7%에서 28.9%로 떨어져요. 그래도 경영권 방어에는 문제가 없어요. 삼성의 이재용, 이건희 이 일가들이 갖고 있는 총 지분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얼마 안 됩니다. 5% 이내죠. 5% 이내예요. 그거 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삼성그룹을 다 지배해요. 그런데 요렇게 안 해도 27, 8%로 얼마든지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데요. 요거 신주인수권 자기한테 전량 배정함으로써 39.7%에서 한 단계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39.9% 딱 지분 유지가 되잖아요. 그 다음 한번 볼까요? 25억 원의 주식을 획득해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딱 상장함으로써 그 당시 상장 공모가가 23,000원이에요. 정확히 2년 만에 336억의 이익을 발생시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대표이사는 앞으로 신주 발행을 어떻게 할 거고 상장을 어떻게 할 거고 자기 머릿속에 다 있잖아요. 자기가 경영하는 거니까. 자기 정보를 대표이사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활용한 거잖아요. 이것은 경제민주화에 반하는 거예요. 이건 공정경제가 아니잖아요. 만약에 개인 기업, 구멍가게 같으면 내가 무슨 빚을 내든 뭐를 하든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돈을 빌려오든 돈을 빌려주든. 근데 이거는 주식회사잖아요. 안 내면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론이 당시에는 다 이 정도 수준은 불법이라고 아니라고 인식하고 그리고 대주주가 이익을 챙길 기회로 다들 인정해줘서 다들 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그 시절에 그 업계에 있는 사람들의 인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IT 업계에 유행하던 방식. 안철수 후보가 특별히 더 나빴다기보다는 다른 그 사람들이 하던 정도로 그냥 그대로 했다. 여기에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도덕적 차원에서 결단하지 않았다. 이 정도 비난밖에 못하는 거 아닌가요? 그럼 공정경제를 말하지 말아야죠. 제가 묻고 싶은 게 이겁니다. 만약에 현재 기준으로 저 방식을 지금 이분도 벤처붐, 한국에서 정말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이런 뭐 제4차 산업혁명 이런 거 주장해요. 그러면 꿈을 갖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여러분들 아이디어 가지고 창업해라. 그러면서 내가 1999년에 했던 방식 그러면 현재 대통령 후보로서 대통령이 된다면 그런 식으로 해서 대박 내라라고 권유할 수 있을 수 있느냐? 그게 타당하느냐? 거꾸로 반문할 수밖에 없어요. 못할 겁니다. 그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젊은이 여러분들 대박 내세요. 내부자 정보, 자기 정보 활용해가지고 대박 내세요.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대통령 후보로서 자격이 없는 거지요. 그리고 저 당시에도 아까 삼성 SDS도 처벌받았고 저 당시에 많이 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관계기관으로부터 다 지적받아가지고 다 시정되고 뭐 100%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징계와 여러 가지 처분들을 받았습니다. 그때도 완전히 문제가 안 됐던 건 아니다. 수사 대상도 됐는데 저하고 안철수 후보 캠프하고의 차이는 그 당시 실질적인 조사를 다 받아가지고 무혐의 됐다라고 주장하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돼가지고 실질적인 조사가 안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제가 확인한 그 당시 관여했던 검사의 저는 진술을 전 그렇게 들었습니다. 사안 자체는 불법성 소지가 있었다까지 들으셨어요? 아니면 조사하다 말았다까지만 들으셨어요? 저는 그 배임 혐의가 저는 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첫째는 아까 주주로 있는 다른 회사들, 산업은행, 삼성 SDS, 또 LG 같은 데서 정상적으로 상장돼가지고 BW를 자기 지분만큼 배정받았으면 얻을 이익을 포기한 거기 때문에 그 회사에 대한 배임이 되고 동시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25억짜리를 20년 만기로 해가지고 3억 4천만 원 넣었다가 2년 만에 336억 이득 받았잖아요. 아까 삼성 SDS는 전액을 다 납입했어요. 그러면 최소한 그 회사의 안내배 회사는 사람과 다 동일한 법인격입니다. 그 회사에 25억이 들어와가지고 회사가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뺏은 거예요. 그 배임 혐의는 공소시효가 살아있나요? 아니요, 이미 다 끝났습니다. 예, 그런 공소권 없음이네요. 예, 공소권. 예. 이게 도덕적 차원에서 정확하게 이 사안을 밝히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공정경제를 말할 자격이 없다 이런 말씀. 이거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하고. 제가 이 삼성 SDS 유죄 판결에서 법원이 평가한 것은 이 정당한 가격이 아니냐. 삼성 SDS도 저가 발행인데 여기도 회계법인의 감정평가, 그 상속 및 증여세법에 따른 감정평가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발행했어요. 그래서 삼성이 높은 가격으로 발행했는데 왜 우리가 배임이냐 이렇게 주장하니까 법원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마요. 상증법상의 그것은 친족 간에 증여하고 상속할 때 과거지사를 묻는 세금 과세형으로 평가하는 것이고 법원이 평가한 것은 유가증권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평가한 거예요. 왜냐하면 미래 가치를 평가해야 되거든요. 이 기업이 앞으로 잘 나갈 기업이냐 아니냐.
기존의 자산평가 플러스 미래의 성장 여부를 따지는 거예요. 그걸 1대 1.5의 비율로 가중해서 산수 평균을 내리는 거예요. 좀 어렵긴 하지만.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50% 헐값 발행이라는 걸 법원이 인정합니다. 저는 이번에 안캐프 쪽에서 그 당시 3일 회계법원이 평가한 것은 한 3만 몇천 원인데 5만 원에 발행했으니까 정상가 발행이라고 주장을 해요. 그런데 법원이 인정한 그 방법대로 하니까 12만 3천 원이 정당 가격이에요. 삼성 SDS보다 훨씬 더 40%의 저가 발행입니다. 우리가 이재용을 욕할 때 자기가 회장이어가지고 원래 이만큼 발행해야 될 걸 요렇게 싸게 발행해서 그 차익을 먹었다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문제 삼는 건데 만약에 똑같은 기준을 들이대면 그렇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더 많이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재용을 비판하는 기준으로 똑같은 기준으로 비판할 수 있다. 근데 왜 이 사람이 지금 공정경제를 얘기하느냐. 법으로는 단죄할 수 없어도 그럴 자격은 없지 않느냐. 이걸 왜 사람들이 모르지. 나 열받게. 이거예요. 이것만 기억을 해주세요. 삼성 SDS에서 평가했던 그 기준대로 아까 하신 말씀. 네. 그 기준대로 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반론은 없습니다.